잘 나가던 대중스타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인기가 추락하고 몰락하는 일은 어느 나라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엔 대만 유명 배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만 유명 배우로 잘 알려진 왕다루, 우리 이름으로는 왕대륙인데요. 최근에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유명 대중스타 연예인이 재벌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도 알려져서 대만이 온통 시끌시끌합니다. 왕다루가 이미 한 차례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 크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병역 기피 논란은 우리 연예계에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던 이슈라서 남의 일 같지도 않습니다. 지난 4일 SETN, ET Today 이런 대만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대만 신베이 검찰청이 왕다루와 부유층 자제 여우상민, 우리 이름으로는 유상민입니다. 여우상민의 긴급 체포를 지시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왕다루는 작년 4월에 대만 공항에서 호출했던 우버 택시, 콜택시죠. 택시를 타고 갔던 게 불만이 돼서 문제를 일으킨 건데요. 당시 호출했던 택시가 고급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그러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왕다루가 절친한 여우상민, 재벌 2세 여우상민에게 택시기사를 좀 혼 좀 내줘라 이렇게 이제 사주를 하는 거죠. 물론 재벌가 2세, 재벌가 3세, 유명 연예인 이런 관계는 어느 나라나 또 유사한 그런 연결고리가 좀 많은데요. 어쨌든 이 유상민은 대형 자동차 딜러 2세로 굉장히 아버지가 부자이고 대만 여배우 린첸 요우와 교제한 일로 또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왕다루와 연결된 이 사건에는 굉장히 대만 현지에서 파장이 큽니다. 어쨌든 이 왕다루의 불평을 들은 여우상민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택시기사를 이제 폭행을 하죠. 택시기사가 사건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범인을 색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왕다루의 병역 기피 사건이 불거졌고 이때 검찰이 왕다루의 신상을 조사하는 과정에 스마트폰을 점검하던 중 폭행 관련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당시 택시기사 폭행 현장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여우상민한테 받았겠죠. 친구들한테 왕다루가 자랑하는 이런 아주 정말 상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는데요. 우리 연예계에서도 수년 전에 불법 성 관련 영상을 찍어서 이걸 지인들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던 사건이 있었죠. 사실 인기만 높았지 인성이나 품성이 쓰레기 수준 같은, 그래서 많은 대중에게 비난을 받았고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연예계 활동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영구 퇴출, 사실 이런 일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유상민과 왕다루한테는 대만 검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왕다루는 병역 기피 논란에도 한 차례 연루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보름 전 일이었는데 대만도 대한민국처럼 병역 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대만 병역법에는 만 18세에서 36세까지 남성은 병역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복무기간은 우리보다 더 짧습니다. 복무기간은 1년입니다. 어쨌든 왕다루는 유명 연예인으로 이 병역 회피를 위해서 심장병 같은 이런 꾀병, 지병을 앓는 것처럼 위조된 허위 의료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병역 브로커를 이용해서 기피를 하게 되는데 기피하려보다 물론 실패했죠. 대만 돈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360만 원 정도인데 브로커에게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 직전에 대만 달러, 약 우리 돈 대만 달러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0만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역 기피 관련을 조사하다가 드러난 이 폭행 영상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죠. 병역 기피만으로 이미 선택이 여지없이 군에 끌려갈 이달 13일 다음 주면은 군대 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군대를 아예 가지도 못하고 이제 구속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살인무기에서 이제 완전히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겁니다. 뭐 연기자, 배우로서는 사실 인생이 끝났다. 뭐 우리 국내나 해외나 대만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왕다루는 나의 소년시대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이 국내에서도 개봉이 됐는데 42만 명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은 작품이고, 대만 내에서는 뭐 영웅본색 2018이라든가 장난스러운 키스 같은 이런 작품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로 알려졌습니다. 군 기피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우리 연예계 얘기도 잠깐만 언급을 해보면, 사실 군 기피 관련해서는 뭐 승승장구하고 인기가 한참 상승하던 와중에 연예인이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공백을 가지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국방의 의무를 제때에 가지 않고 이 부담스러운 거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쫓아서 인기를 더 누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기피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20년 전에 2004년에 배우 송승헌, 장혁, 한재석이 소변 검사 조작으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죠. 당시에 20대 후반이었는데 송승헌과 장혁은 다시 신검을 받아서 현역으로 입대했고, 31살이었던 한재석은 나이가 조금 꽉 차서 현역 소집대상에서 공익업 근무를 했습니다. 가수 MC몽 같은 경우는 2010년에 7번 입영 연기를 합니다. 물론 7번 입영 연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연기를 했지만, 이때 고의발치 혐의가 드러납니다. 이 고의발치 혐의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당시에 의료계에서나 또 병무청에서나 다양한 검증을 거쳐서 일단 법적으로는 고의발치는 아니다, 정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증거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일단 무죄가 됐고요. 병역 연기 부분은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무집행 방해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어쨌든 병역 기피 의혹 논란에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20년, 15년이나 지났습니다. 한 번 이런 병역 관련, 군 기피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 오랫동안 주홍글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다시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본인의 아픔이고 과거사입니다. 병역 기피 문제로 사법 처리된 우리 연예계에서 최초의 인물은 변우민입니다. 중견 배우죠. 지금은 5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됐지만, 당시에 20대 중반 26살 때인 92년에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를 이용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병역법 위반죄로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연예계에 가장 군 회피와 관련된 인물을 꼽자면 바로 유승준을 꼽을 수 있는데, 어쩌면 유승준은 2001년인가요? 당시에 군대 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미국 심의권을 취득하면서 합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와중에, 그리고 평소에 방송에서 툭하면 군대는 반드시 가겠다, 그것도 현역으로 가서 복무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 됐고, 막상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일본에서 병무청에 허가를 받고 출국을 합니다. 입대를 앞두면. 그랬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25년이 된 지금도 유승준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그만큼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징병지 국가이고 남북 분단 상황이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서는 첫 번째로 꼽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만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고, 적어도 군 복무를 마친 신체에 맞춰야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품 KS 마크를 나는 대한민국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이미자 고별 무대에 관련한 얘기가 또 이슈가 됐는데요. 연초에 나훈아가 가요계 영구 은퇴를 선언해서 화제가 됐었죠. 무려 59년
가장 오랫동안 최정점에 서 있던 가수, 건강이나 목소리, 또 팬덤 열기까지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나훈아 씨는 은퇴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잘 나가는 동안에 공연을 콘서트를 열면 공연이 매진이 되고 대한민국 수많은 팬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본인은 박수칠 때 떠난다는 이런 신념 어린 그동안에 살아온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강행을 했지만, 물론 박수 받을 만하고 대한민국에서 한국 가요사에서 나훈아처럼 이렇게 이런 궤적을 그리면서 가수 인생을 사는 가수가 아마 제 기억에도 없고 앞으로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선택은 정말 나훈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한 명의 한국 가요사에 족적을 남긴 분이 바로 이미자 씨죠. 가수 이미자, 나훈아보다 7년 먼저 데뷔해서 올해로 66년째, 데뷔한 지 66년째, 59년에 데뷔해서 한국 전쟁 이후 힘든 전후 세대와 또 개발 시대, 60년, 70년 때 개발 시대 고난했던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위로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가수 이미자가 4월에, 다음 달이죠. 4월에 고별 무대를 갖고 고별 무대를 갖는다 그랬는데, 고별 무대가 끝이 아니고 이 고별 무대가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 앞에서 고별 무대 취지와 의미 등을 밝혔는데 사실상 은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자 씨가 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연 4월 26, 27일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갔는데, 이 이틀간 공연을 끝으로 앞으로 제 노래로 콘서트나 레코딩, 음반 취입이죠. 레코딩은 하지 않겠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나이가 80대 중반에 연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무대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마지막 무대의 고별 무대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자의 떠남, 나훈아에 이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은퇴 같은 그런 느낌을 와닿아서 왠지 좀 마음이 찡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인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이미자는 모든 활동에 단을 내리는 나훈아 씨처럼 은퇴 선언을 하지 않는다. 은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은퇴를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마지막 무대라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그래서 그 이유가 향후 후배들에게 한마디라도 조언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또 언젠가는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인터뷰를 통하든 아니면 스페셜 게스트로 잠깐 출연하든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은퇴를 선언하게 되면 그런 자리조차도 차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은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제 노래로 제가 무대에 서는 자리는 이번이 마지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퇴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후배들 또 많은 팬들과 호흡을 아직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소망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고별 무대는 세종문화회관 콘서트에는 가수 조항조와 주현미 씨 후배들이죠. 요즘 한창 잘 나가는 기성 가수들 중에서는 정통 트롯을 이렇게 맥을 이어오고 있는 가수들인데, 이 두 가수가 특별 게스트로 무대를 함께 하고요. 또 정서주라든가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신들 후배들 중에서도 한 2명 정도 특별히 게스트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아직 한 달 남아 있긴 한데요. 마지막 무대라고 그러니까 더 기다려진 것 같습니다. 가수 이미자는 59년 데뷔해서 66년간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별칭 같은 어떤 명예로운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엘레지의 여왕. 19순정으로 데뷔한 이후에 그동안 부른 노래만 2,500곡 정도 된다고 하니 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본인도 다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음반을 내면 싱글로 2-3곡씩 내지만, 예전에는 이 음반을 싱글이 아니고 정규 앨범으로 내면 보통 12-13곡 정도를 냅니다. 2-3곡을 내기 때문에 한 번 음반을 발표하면 10곡 이상씩 노래를 불렀고요. 그렇게 66년간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아마 될 걸로 보입니다.
가수 영탁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024 영탁 단독 콘서트 탑쇼 3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영탁은 작년 2024 탑쇼 3로 숨가쁘게 달려왔고 올 초 팬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앙코르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영탁이 OST로 다시 시청자들을 만난다는 소식인데요.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가수도 젊은 가수 중에서는 굉장히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는 그런 아티스트인데 8일 날 오늘이죠. 오늘 저녁 6시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OST죠. 알 수 없는 인생을 발매합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이 영탁이 부를 알 수 없는 인생은 2006년에 가수 이문세가 발표했던 동명곡입니다. 이문세 곡을 OST로 재해석한 거죠. 인트로부터 쏟아지는 풀 밴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강렬하고 영탁 특유의 청량한 보이스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음원이 발표가 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은 드라마 전체를 아우르는 엔딩 타이틀곡으로 이제 사용될 예정이고, 영탁은 잘 알다시피 발라드부터 트로트, R&B,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이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미 지난 2005년에 가문의 위기라는 드라마 OST로 데뷔를 했고, 그동안 검사내전의 물안개 블루스, 꼰대 인터넷 꼰대 라떼, 효심의 각자도생의 각자도생, 이렇게 다양한 드라마 OST를 참여했고 다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탁은 원조 미스터 트롯 출신이죠. 선배 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3편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 3편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결승 최종 우승자 진을 선정하고 탑7는 이번 주에 결정이 났죠. 이제 우승자가 다음 주 일주일 후에 결정이 나면 그동안에 마스터로 활동해온 영탁이 우승 특전곡으로 우승자에게 곡을 이제 선물하기로 약속이 돼 있죠. 영탁은 미스터 트롯 원조에서 임영웅, 이찬원, 영탁, 쟁쟁한 엄청난 팬덤을 가진 라이징 스타 가수로 지금 가요계의 정상에 서 있는데요. 계속해서 음악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음악적 역량을,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 또 매년 음반을 발표하면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 주에 미스터 트롯 3 탑 7이 확정이 됐고, 또 일주일 후에 우승자가 등장하면 또 화제가 될 텐데, 겸사겸사 본인의 음악적 역량도 키우면서 또 그런 선배 가수로서 역할을 한다, 이번 주에 같이 짚어봤습니다. 사실상 은퇴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가수 이미자의 고별 무대, 그리고 남의 나라이긴 하지만 대만, 그렇게 우리가 먼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류 스타들이 대만에서 인기를 많이 누렸었고, 대만 배우 왕다루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탁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